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방정식하고 공통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없다. 몇 개로 정할 수 없다. 그 부정이라는 말이 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해를 특정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 해가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졌느냐? 얘는 미지수의 개수가 우리 주어진 조건의 개수보다 많은 거예요. 되니?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야.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는 그러니까 미지수 실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는 1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지수는 xy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순서상은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되니? 따라서 이 부정방정식은 근본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추가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그 추가 조건이 주어지면 해가 특정이 되는 거죠. 되니? 근데 보통 주어지는 추가 조건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 등등등 이런 추가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특정할 수 있고, 실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 해를 특정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야. 꼭 연립방정식처럼 여러 개의 방정식에 공통인 글이 있는 거죠. 근데 연립방정식은 모든 방정식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공통글이 존재하는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연립방정식인데 일부만 만족시키는 공통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통글이 주어지는 경우도 공통글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 방정식이 공통글을 갖도록 하는 우리 개수, 이정개수의 조건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은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공통근을 집어넣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공통근도 거기 60페이지 아니 이거 말고 어디 갔어? 고쟁이에 보면 부정방정식, 공통근 얘기는 어딨어? 여기 공통근 얘기가 없네요. 자, 공통근 얘기는 아까 저기 있었으니까 우리 블랙라벨 책 한번 볼까요? 블랙라벨 책에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 왼쪽 비법 노트라고 된 데 보면 공통근 공통근 맨 밑에, 그래서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하고, 공통근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거기 두 번째 F알파가 0, G알파 이꼴 0에서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인 거지만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면 보통은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소거하여 얻은 하나의 식을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되니?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한다라는 걸 모를 수 있으니까, 되니? 이거는 그냥 거의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원래 이 공통분 문제도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고 난 이후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공통분 문제가 주어지면 다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니까 공통근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수의 값을 알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쟁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스텝 2 문제 492번 문제를 보시면 (4차) 방정식의 풀인데 492번에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n-14 곱하기 x 더하기 2n 빼기 4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1보다 작은 근은 오직 한 개이다. 이때 모든 정수 m의 값들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자, 그럼 봐라. 얘는 뭐냐면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야. 그러면 내가 3차 방정식의 근이 갖는 조건을 생각하려면 3차 방정식,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제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방정식에 관한 내용 중에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따지는 부분은 없었잖아. 왜냐면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m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에서 근에 관한 조건이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100%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게 m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m값이 사라질 수 있는 x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m이니까 여기가 mx가 있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저 m값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그 숫자를 넣어보면 거의 여지없이 얘가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럼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 그럼 n-12, 아니 n-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돼서 딱 0으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겠니? 따라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n-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요놈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요놈은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이다 그랬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이다. 이때 모든 정수 m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1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 왜?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여기 이미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근 마이너스 2는 오직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1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이. 그럼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x 이퀄 3인데 얘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9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따라서 m은 뭐보다는 작아야 돼? 11보다는 작아야겠지. 그 다음에 경계 조건 f, 요걸 fx라고 했을 때 거기다 1 집어넣은 거, 즉 1 마이너스 6 플러스 n-2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따라서 m값은 1 빼기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7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는 m값의 범위는 7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다. 따라서 모든 정수 m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정수 m은 8, 9, 13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7?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래서 493번도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되는 거고, 494번은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이거 치환하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494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95번 한번 보면 얘도 4차 방정식인데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5는 0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얘는 모든 근이 실수가 된대. 그럼 뭐 내가 저 a의 값을 모르는 한 제가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거냐면, 일단 어차피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저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빼기 5는 0이 될 건데,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지만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될 수 있느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을 가지면 저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근이 될 수 있는 거겠지. 왜? x의 값이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실수의 제곱인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왜 두 개의 실근이냐면 어차피 여기 보면 축이 t = 3이거든요. 즉 얘가 t축이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t = 3이라는 우리 대칭축을 갖는 거니까 t축이 여기 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점들이 0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돼. 크거나 같은 실근을 가지면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D, 우리 짝수 판별식, 그래서 9 - A 플러스 5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우리 서로 다른 모든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따라서 A는 9 더하기 5,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우리 0을 집어넣으면 A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근이 0이 돼도 돼. 0이 되면은 0이라는 근을 갖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96번은 똑같은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치환한 놈이 양의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음의 실근 하나를 가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고. 497번 문제만 같이 풀어보면 497번은 세 실수 ABC에 대하여 3차 다항식 p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긴 3차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 =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이다. 맞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실근을 알파라고 두고 허근을 베타와 감마라고 두면 한 실근을 알파라고 두고 두 허근을 베타와 감마라고 두면 두 허근의 곱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놈이 x 빼기 알파 곱하기 x제곱 더하기 우리 뭐를 모르니까 이제 px 더하기 두 허근의 곱은 5라고 했으니까 5, 뭐 요런 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x에 대한 3차 방정식 3x 빼기 p, 3x 빼기 1 = 0은 한 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이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방정식 p, 3x 빼기 1은 0의 근은 뭐가 될 거냐면 3x 빼기 1이 알파, 그 다음에 3x 빼기 1이 베타, 그 다음에 3x 빼기 1이 감마가 되는 게 우리 요 방정식의 근이 될 거거든. 왜? x자리에 3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어차피 p 알파가 0이고 p 베타가 0이고 p 감마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3x 빼기 1이 알파가 되는 x의 값 또는 3x 빼기 1이 베타, 3x 빼기 1이 감마가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저 방정식이 참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x = 우리 3분의 알파 플러스 1. 근데 걔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요놈의 두근은 x = 3분의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x =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이때 두 허근의 합은 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두 허근의 합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3 곱하고 2 빼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는 걸 알아요? 아니지, 베타 플러스 감마죠. 미안해.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 600이니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예요? 1?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두근의 합 베타 플러스 감마가 4였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px가. 따라서 얘를 전개해주면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4x면 플러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3, b가 1, c가 5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답은 3 이 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혹은 얘들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하면 저게 x에다 1 집어넣는 거니까 굳이 이거 대입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뭐지? 전개 안 해도 알 수 있다.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에다 1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1 더하기 5는 6 빼기 4는 2니까 곱하기 2에서 4가 되잖아. 근데 여기 앞에 1 하나만 더 빼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된다는 건 굳이 전개 안 해봐도 알 수는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 팁. 그래서 497번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얘도 되게 쉬운 얘기인 게 3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는 이게 나중에 뭐 3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어떤 식으로 묶어주면 돼? k 곱하기 플러스는 0의 꼴로 변형을 시키면 돼요.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을 지나는 거라서 됐니?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글은 요놈과 요놈의 공통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공통근이 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항상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2개 풀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499번이 상반 방정식이거든요. 499번의 상반 방정식 한번 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이거 푸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k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k라고 할 때 모든 k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는 개수가 1 대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4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인 모양이잖아요. 이걸 상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상반식은 우리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 가운데 항인 x제곱항으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7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은 0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때 얘를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거든. 그래서 x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7은 0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주면 얘가 x제곱에다가 여기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9는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때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k라고 하면 요거니까 요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k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k 값들의 곱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9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우리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500번도 요게 이제 보기차 방정식인데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바뀌는 거. 됐어? 그래서 500번도 일단 방정식을 풀어만 주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꼴로 돼 있는데 얘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걸로 변형시키는 거냐면 이런 걸로 변형시키는 거야. x 4제곱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9x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 뭘로 바뀌는 거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9x의 제곱은 3x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 됐으니까 얘를 마저 인수분해주면 합차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됐죠? 따라서 얘랑 둘 다 실근을 갖는 거니까 왜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둘 다 해보면 따라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거고 그 4개의 실근을 하여튼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501번도 요거는 이제 그 스킬,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되니? 이게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혁을 알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아직 1학년 공통수학이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혁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f-2와 f1과 f3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을 때 fx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를 뭐라고 놓고 이 값을 k라고 놓고 그럼 f2-k도 0이 되고 f1-k도 0이 되고 f3-k도 0이 되는 거라 fx-k가 최고 차이 수는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된다. fx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f-2도 k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F1도 K가 되는 거고 F3도 K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fx 0의 한 근이 x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 2를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왜? fx 0 그러니까 fx 0의 한 근이 x 2가 된다는 얘기는 f가 0이라는 뜻이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2 더하기 1은 4 곱하기 2 빼기 1은 1 곱하기 2 빼기 3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k 값이 4가 되는 거라서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얘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4가 된다. fx가 이렇게 된다. 그럼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해갖고 풀던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2번은 이건 켤레근 얘기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또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곱이 20이니까 마지막 한 근은 또 뭐가 된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502번은 켤레근과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03번도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고 주어졌는데 개수 ABC가 모두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면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 이꼴 0과 오직 공통인 근을 하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근으로 갖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 이꼴 0과 공통인 근을 오직 하나 갖는다는 건 우리 실근이 얘랑 겹치는 거고요. 따라서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ABC가 금방 구해질 거예요. 이렇게 503번 한 3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504번은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때 a와 b가 a는 3-알파, 3-베타, 3-감마 이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얘도 우리 근이 주어졌을 때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얘가 인수분해되는 형태를 볼 것이냐 504번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504번은 뭔 얘기냐면 우리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얘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a의 값은 3-알파, 3-베타, 3-감마니까
요거 양변에다 x 이퀄 3을 대입하면 a 값은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되니? 물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우리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얘도 일단 그러면 a의 값은 다시 한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인데 걔는 양변에 x 이퀄 3을 대입한 것과 똑같으니까 이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2 그럼 27 빼기 12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15 더하기 2니까 17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되니? 우리 b의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근의 의미를 생각하면 설마 이걸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별 생각이 없으면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갖고 이걸 여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약간 그 고민이 없는 거야. 얘는 되게 쉬운 게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얘기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도 0이 되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도 0이 되고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4감마 플러스 2도 0이 될 거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2 더하기 4감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a와 b의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요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요 생각도 할 수 있으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505번도 우리 혈렉은 정리 사용하면 되는 거라 이것도 혈렉은 생각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6번도 근각에서의 관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근각에서 관계로 처리하면 돼요.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요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세 근의 합은 1,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3,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 위에 거랑 근각에서의 관계 엮으면 A, B, C의 값이 금방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506번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시면 되겠고 자, 다음 507번도 한 개의 양수인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을 갖는다.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 관한 고차 방정식에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저기로 넘어가야 돼. 이제 공통수학 1로는 안 되고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식의 근에 관한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저 미적분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가서 배우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 공통수학 1에 나오는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근에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에 근에 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요. 되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줄 수가 없어요. 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58번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고요? 예,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자, 509번은 아까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 x세제곱 마이너스 1, 요 x세제곱은 1 또는 마이너스 1 요거만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x세제곱이 꼴 얼마가 된대요?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허근은 요놈의 근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하나의 근이면
또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될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4개를 이용하면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참고집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유형 공이번 134페이지로 넘어와서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나오면 아까 4가지 다시 한번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위에 똑같이 얘가 오메가 빼기 1 곱하기 그러니까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다음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요 4가지 이용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510번, 511번, 512번은 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513번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인 건데 좀 특이한 형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513번 문제 한번 보시면 513번은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y는 5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 y제곱은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럼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은 대부분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고 했었죠. 아까 설명을 할 때. 되니까. 근데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이게 흠인 거잖아요. 되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이제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y 혹은 이거를 더하지 말고 이거 상수항을 소거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 왜? 두 개 더해봤자 x제곱 빼기 y제곱은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xy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면 위에다 먼저 2를 곱해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y는 5에다 1을 곱했으니까 10이 될 거고 밑에다 5를 곱하면 5xy 마이너스 5y제곱은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야. 그럼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5y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x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7xy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y 아니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0 따라서 2x가 5y가 되든지 x가 y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513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2차항을 소거하거나 저렇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방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상에서는 다 없어지긴 했어요.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연립방정식은 다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해야지만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좀 특이한 거 514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또 상수항을 소거한다고 해서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514번은 뭐냐면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x제곱 y 더하기 y제곱 x는 마이너스 24. 자, 우리 이런 식은 이름이 있거든요.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얘를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 여기 문자가 xy 두 개인데 x랑 y랑 자리를 바꿨을 때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걸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되니? x랑 y랑 자리를 바꿔봐. 그럼 이 식도 똑같고 이 식도 똑같거든요. 되니?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부르고 이 대칭식의 경우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안 주어질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대칭식은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x 플러스 a와 x 곱하기 y를 치환하면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됐어? 그래서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치환하면 풀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밑에 식은 x 곱하기 y 묶어주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밑에 식도 b 곱하기 a가 a 곱하기 b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니까 우리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얘는 우리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6 x 곱하기 y가 4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y가 4가 되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xy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것도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이 xy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xy가 되는 거고 이때도 합이 4, 곱이 마이너스 6이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이 x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를 구할 때 우리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래서 xy는 우리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빼기 4하면 5 얘가 xy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 방정식이 두 근이니까 xy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더하기 6은 10 이게 x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칭식은 푸는 형태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모든 x 곱하기 y의 값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푸는 거 한번 보여준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모든 x 곱하기 y의 값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2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칭식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515번도 이거는 이제 2차항을 소거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515번도 515번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은 a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도 x 빼기 4 곱하기 y 빼기 4가 또 a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럼 얘도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위에 것을 아래 걸 빼면 2차항도 날아가고 3차항도 날아가서 우리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위에 거를 전개해주면 xy 플러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a가 되겠고 밑에 것도 전개해주면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16은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잖아? 그럼 2차항도 날아가고 상수항도 날아가는 거야. 그럼 2x 빼기 마이너스 4x니까 6x 플러스 6y 4 빼기 16 하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라 x 플러스 y 빼기 2는 0 이라는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차식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 x의 값과 a의 값 같은 이것이 실수가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는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해갖고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러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오직 한 쌍에만 존재한다는 건 x가 하나뿐이니까. 자, 516번도 한번 이거는 x 빼기 y가 우리고 치환이 될 수 있는 형태라 얘는 x 빼기 y랑 x 플러스 y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거라 이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17번도 요게 공통인 근 x 이꼴 알파, y 이꼴 베타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거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7이라서 얘는 PQ가 있는 걸 빼고 공통인근 알파 베타가 두 방정식의 우리 연립 방정식의 공통인근이라서 x 더하기 y 이꼴 3하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7을 연립해서 풀면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는 거라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걸 거고. 그 다음에 518번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대칭식이죠? 맞아요? 518번도 x랑 y랑 자리를 바꿨을 때 똑같은 식이야. 이것도 대칭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다음 방정식의 활용. 이거는 뭐 그냥 식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질문하면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부정방정식. 여기 136페이지에 부정방정식 문제로 가면 우리 523번 문제만 한번 보시면 이런 거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523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n-1 곱하기 x 플러스 2n 플러스 3 이꼴 0의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들을 해볼 거라고 했거든. 됐니?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두 근을 정수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2m 더하기 3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m을 여기서 바꿔주면 n 값이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2배의 m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변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하면 이쪽은 9라고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될 건데 그놈이 9가 된다라고 했고 알파 베타가 정수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도 정수가 되는 거라서 정수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 9, 3, 3, 그 다음에 9, 1,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가 쭈루룩 나오는 거겠죠. 됐죠? 그리고 그 알파 베타를 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n값이 또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됐니?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이니까 정수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없어요. 정수를 곱해서 9가 되는 경우는 여기 써져 있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쌍으로 딱 구분되는 요놈이 나오는 거겠죠. 됐니? 물론 요놈과 요놈은 알파 베타가 자리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서 그건 똑같은 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24번도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푼다고 했죠. 됐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됐어? 정수 K에 대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찾으면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찾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5번도 두 정수 xy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꼴로 주어져 있지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야. 됐니? 이거는 두 개의 곱으로는 안 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제곱이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6번은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되는 형태예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우리 요게 사라지는 형태 8a 플러스 8a 빼기 16a니까 2 집어넣으면 사라지는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나머지 또
그 뒤에 쭉 해보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레벨 3 일단 이것도 하나만 풀어보면 시간 될 때까지 레벨 3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5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27번은)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k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제곱 x 플러스 k제곱은 0 4차 방정식인데 이것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 아까처럼 보기차식이면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걔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놈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조건을 구하기 위해 쟤는 4창, 3창, 2창, 1창, 상수까지 다 있으니까 쟤는 무조건 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했죠. 됐니? 그래서 개수를 쭉 써놔보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k제곱, 여기도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k제곱이 사라지려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0, 0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얘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3차식이 남았는데 3차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됐니? 그러면 얘도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 k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1, k,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제곱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야 선생님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k를 집어넣어서 0이 되겠다 라는 게 선생님 눈에 딱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됐어? 요거 k나 마이너스 k 또는 막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2분의 k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요상한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넣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도구가 없어. 됐어? 그래서 3차 이상의 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데 거기다가 숫자가 아니라 저렇게 문자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쟤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놈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놈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두 실근 중에 마이너스 1이나 k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됐니?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걸 판별식을 따져보면 1 플러스 4k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모든 실수 k의 값들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k 값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2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지만 되니 2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게 빠지는 거야. 셀 때 요거를 빼놓고 세야 돼서 되니 개수 셀 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근이 되면 안 돼요? k도 근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k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라 k는 0이 될 수도 없고 k는 2가 될 수도 없어요. 됐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0도 안 되고 2도 안 되는 거니까 k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1, 2는 안 되고 0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1은 되고 2는 안 되고 3, 4, 5, 6, 7, 8, 9, 12하라고 했니? 12야. 그럼 10까지.
따라서 정수 K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9개예요. 됐죠?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하시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 정까지,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그래서 우리 뭐 고쟁이는 140쪽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 라벨은 부등식 정까지니까 70쪽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 정까지 숙제로 배우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